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견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돗개와 풍산개, 삽살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 영웅이 된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형견도 아닌 진돗개가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자랑스런 한국산 진돗개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 브롱스의 한 유명 동물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갈기를 휘날리는 사자 라이언이 으르렁거리며 당장이라도 육중한 앞발을 휘두를 듯 포효하고 있었지만 그 앞을 당당히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동물원의 작은 영웅,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진돗개 히어로였습니다. 사육사들은 새파랗게 질려 마취총을 찾으러 허둥댔고 관람객들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지만 히어로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 매서운 눈으로 라이언과 정면으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이곳 미국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는 미국인 사육사입니다. 머나먼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동물들에 대해 연구해온 저에게 이곳에서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물원 측에서 각국의 특색 있는 동물들을 더 들여오기로 결정하면서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동물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진돗개를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온 한국의 진돗개는 다릅니다. 용맹하고 충성스러우며 무엇보다 영리합니다. 동물원의 새로운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물 원장인 데이비드 스미스 원장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존슨, 물론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개는 글쎄요. 동물원에는 이미 다양한 맹수들이 있고 관람객들이 개를 보러 올까요? 특히 미국에는 이미 목양견으로 유명한 개들이 많은데요. 그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굳이 한국의 개까지 데려와야 하느냐는 듯한 뉘앙스였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밤새워 번역하고 진돗개가 주인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충성심과 관련된 영상들을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동물원은 한국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물원에 오게 된 녀석이 바로 히어로였습니다. 히어로가 처음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녀석은 생각보다 작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늠름하긴 했지만 동물원의 다른 거대한 동물들, 예를 들어 시베리아 호랑이나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녀석들 옆에 서니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몇몇 동료 사육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귀여운 애완견 같은데. 특히 평소 저를 못마땅하게 보던 독일계 동료 프랭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존슨, 저것보다는 우리 독일의 셰퍼드가 훨씬 용맹하고 동물원에 어울릴 겁니다. 크기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프랭크,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히어로는 분명 당신의 생각을 바꿔놓을 겁니다. 히어로는 처음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당당함이 어려 있었죠. 저는 매일 히어로와 함께 동물원을 산책했습니다. 히어로는 낯선 냄새와 소리, 그리고 거대한 동물들의 모습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어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물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히어로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동물원의 원숭이들이었습니다. 늘 시끄럽고 말썽만 피우던 원숭이들은 히어로가 근처에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히어로가 으르렁거리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원숭이 우리 앞을 지나갈 뿐이었는데 원숭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눌린 듯 서로 눈치만 보며 얌전해졌죠. 한 번은 가장 말썽꾸러기인 침팬지 찰리가 먹이를 주던 신입 사육사에게 달려들어 팔을 핥히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난 히어로가 조용히 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그르렁거렸죠. 평소에는 기세등등하던 찰리가 히어로의 그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숭이들은 히어로를 작은 감시자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의 터줏대감 격인 들소들이었습니다. 들소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엄청나서 사육사들도 조심스러워하는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우두머리 들소인 썬더는 성질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죠. 하루는 제가 히어로와 함께 들소 방사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썬더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히어로 피해.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히어로는 이미 썬더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썬더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히어로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껏 낮춘 자세로 썬더를 노려보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한지 거대한 썬더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히어로는 짖지도 않고 그저 그르릉하는 낮은 경고음만 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잠시 동안의 팽팽한 대치. 결국 먼저 물러선 것은 썬더였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내 털털털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사육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원장도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히어로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에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몇 마리의 경비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덩치 큰 셰퍼드나 로트와일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원의 공식적인 경비견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처음에는 히어로를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한 불청객 정도로 여기며 텃세를 부리곤 했습니다. 특히 셰퍼드 무리의 우두머리인 렉스는 유독 히어로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렉스는 히어로를 볼 때마다 위협적으로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히어로는 그런 렉스의 도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동물원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동물원 담을 넘어 침입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비견들이 요란하게 지저대며 침입자를 쫓았지만 어둠 속에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침입자를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히어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히어로는 짖지도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침입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침입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가볍게 물었습니다. 침입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고 그 사이 경비견들과 사육사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히어로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귀한 동물들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렉스를 비롯한 경비견들은 더 이상 히어로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어로를 존중하고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히어로를 자신들의 새로운 대장으로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히어로의 명성은 동물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육사들은 물론이고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히어로는 이미 스타였습니다. 아이들은 히어로를 보면 와, 용감한 진돗개다 라며 환호했고 어른들은 한국개가 저렇게 똑똑하고 용맹한 줄 몰랐네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은 히어로를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히어로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위상을 떨치니 정말 자랑스럽구먼. 마치 내 손주 녀석을 보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원장도 이제는 히어로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다가와 존슨, 당신 말이 맞았어요. 히어로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마치 동물원의 수호신 같아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프랭크를 보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프랭크,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셰퍼드는 요즘 뭘 하고 있나? 히어로만큼 동물원 평화에 기여하고 있나? 프랭크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셰퍼드 브루투스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료만 축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동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목소리가 큰 한 남자가 히어로를 가리키며 자기들끼리 떠들더군요. 저 작은 개는 뭐냐? 중국의 차우차우나 티베트 마스티프에 비하면 볼품없구먼. 저런 개가 무슨 용맹함이 있다는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조용히 히어로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그날따라 유난히 흥분한 타조 한 마리가 우리를 뛰쳐나오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타조는 성질이 나면 매우 난폭해져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육사들이 긴 막대기를 들고 타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흥분한 타조는 이리저리 날뛰며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아까 그 남자는 거 봐. 저런 상황에서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히어로가 번개같이 달려나가더니 타조의 앞을 가로막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어로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타조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묘한 박자와 톤이 섞여 있었죠. 거칠게 날뛰던 타조는 히어로의 그 기세와 알 수 없는 위험에 압도당한 듯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어로는 타조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계속해서 짖었고 타조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히어로의 움직임을 따라 천천히 우리 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침내 타조가 완전히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히어로는 짖는 것을 멈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아까 히어로를 비웃던 중국인 남자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게 바로 한국 진돗개의 능력입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물원 내에서 감히 한국의 진돗개를 얕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어로의 활약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맹수 구역에서 사육사들이 청소를 하는 동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항상 히어로가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경계를 섰습니다. 히어로가 근처에 있으면 사나운 맹수들도 이상하게 얌전해지는 것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히어로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 맹수들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사육사들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히어로는 명실상부한 동물원의 마스코트이자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히어로의 사진은 동물원 안내 책자와 기념품에도 등장했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몇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용감한 진돗개, 동물원을 평정하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히어로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훌륭한 견종이 이곳 미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어로의 용맹함이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동물원 역사상 가장 아찔했던 순간, 사자 라이언과의 대치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동물원은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죠. 그런데 오후 무렵 맹수 구역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자 우리의 잠금 장치 하나가 노후로 인해 고장나면서 육중한 철문이 살짝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순간 가장 크고 사나운 수사자 라이언이 그 틈을 빠져나와 우리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동물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육사들은 비상벨을 누르며 마취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이언은 동물원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맹수 중 하나였습니다. 굶주린 상태는 아니었지만 낯선 환경에 흥분한 라이언은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그림자가 번개같이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히어로였습니다. 평소처럼 동물원 순찰을 돌던 히어로는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장 사태의 중심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라이언은 어슬렁거리며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유모차를 앞발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관람객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마취총을 겨누었지만 흥분한 라이언에게 정확히 명중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 라이언을 더 자극할 수도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히어로가 라이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거대한 라이언에 비하면 히어로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도 같았죠. 하지만 히어로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라이언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개가 미쳤나 봐. 사자한테 덤비다니. 누군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히어로. 위험해.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작은 생명체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앞발을 들어 히어로를 내리치려는 듯 위협적으로 포효했습니다. 크앙! 라이언의 포효 소리에 동물원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히어로가 저대로 죽는구나.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이언의 육중한 앞발이 내려오기 직전 히어로는 날렵하게 옆으로 피하면서 동시에 라이언의 앞다리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라이언을 물거나 공격하는 대신 마치 라이언의 발밑을 파고들 것처럼 혼란스럽게 움직이며 라이언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히어로는 끊임없이 라이언의 주위를 맴돌며 지저댔습니다. 그 짖음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기백과 용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무리 크고 힘세다 한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라이언은 예상치 못한 히어로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맞설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라이언은 몇 번이나 히어로를 앞발로 후려치려 했지만 히어로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것을 모두 피했습니다. 오히려 히어로는 점점 더 라이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더욱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투사가 거대한 괴수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신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아니면 10초? 영원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 마침내 라이언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밀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고작 작은 진돗개 한 마리의 기세에 눌려 물러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어로는 라이언이 물러설 때마다 한 발짝씩 더 다가가며 압박했고 라이언은 결국 열려있던 자신의 우리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이언이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사육사들이 재빨리 철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물원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를 시작으로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히어로가 해냈어. 세상에 저런 용감한 개는 처음 봐. 관람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사육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비드 원장은 땀으로 젖은 얼굴로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슨, 당신에게. 아니, 우리 동물원의 영웅이 모두를 구했소.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히어로에게 달려가 힘껏 껴안았습니다. 히어로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히어로는 제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제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히어로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히어로는 단순한 동물원 스타를 넘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뉴스에서 히어로의 용감한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고 심지어 해외 토픽으로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작은 진돗개, 사자를 제압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인터넷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연락이 와서 히어로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개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냐? 과장된 이야기다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조작된 영상 아니냐? 또 가짜 뉴스다며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의 수많은 목격자들과 보안 카메라 영상은 히어로의 용맹함이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히어로는 힘으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국 진돗개만이 가질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기백, 그리고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투철한 충성심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히어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동물원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기운차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은 히어로를 존경했고 모든 사람들은 히어로를 사랑했습니다. 히어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기상과 용기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머나먼 미국 땅에서 저와 같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준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히어로는 여전히 매일 저와 함께 동물원을 걸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지만 히어로가 지나가는 곳마다 평화가 함께합니다. 원숭이들은 여전히 히어로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경비견들은 존경의 표시로 꼬리를 흔듭니다. 어제도 한 어린 소녀가 히어로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개가 정말 사자를 이긴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히어로가 사자를 이긴 게 아니라 용기로 모든 사람을 구한 거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그 소녀는 히어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히어로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히어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어. 다만 그것을 꺼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히어로는 그 말을 듣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다가가 살짝 코를 비벼주었죠.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히어로의 이야기는 브롱스 동물원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존재,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로 말입니다. 한국의 작은 섬 진도에서 태어나 머나먼 미국 땅 뉴욕의 브롱스 동물원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히어로. 그는 단순한 개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었고 크기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히어로의 용기는 이제 브롱스 동물원의 전설이 되어 후세의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작은 영웅이 나타나 히어로처럼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히어로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동물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용감하고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브롱스 동물원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 존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히어로처럼 작지만 강한 용기를 가진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히어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런 진돗개들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이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